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정말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또 오랜만에 KF21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KF21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활주로에서의 그 활주 시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색 작업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색은 뭐 네. 거의 뭐 도색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색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그 램 그쵸. 도료 있죠, 그 스텔스 램 도료도 시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체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가올이라고 알려진 스텔스 정찰기, 무인 정찰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의 램, 네. 개발한 램 도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기체 자체에 지금 중요한을 둬야 되기 때문에 6기의 시제기를 전부 조립을 다 완료했고, 그중에 1번기가 활주로 바깥으로 나와서 활주로에서의 활주하고 있구나.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사천 공군기지죠. 그 카이가 있는 사천 공군기지에서 하는데, 사천 공군기지 뭐 좀 최근에 안타까운 그 충돌 그렇죠. 사고가 예. 있었던 그 기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6월 말이 될지, 네. 7월 초가 될지, 아니면 더 앞당겨져서 6월 초가 될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첫 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인 거죠.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른 매체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약속을 안 지키는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돈 못 주겠대요? 돈을 못 준다기보다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협상을 거죠. 다시 하자. 그렇죠. 뭐. 그리고 또 협상을 해놓은 것도 정확하게 지키지를 않고 있는 것 같고. 예. 기존에 협상했던 게 어떤 거예요? 기존이야 당연히 그 우리가 이제 분담금, 일정 분담금이 있는 거죠. 시제기를 포함한 전체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기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단가, 개발비 플러스 그렇죠. 해가지고 기술 해당되는 이전료. 분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에 대한 개발비- 8조 사업에. 개발비 20%였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액수로 따지면 2조 가까이 되는, 1조를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죠. 그런 분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뭐 액수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협상을 우리가 이제 많이 양보를 해서 새로운 협상을 해서 물자로 갚겠다.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뭐 후추로 줄 건가? 지금 문제가 물자로 갚을 때 과연 인도네시아가 뭘로 줄까냐인데, 그 전에도 우리 방산 물자 수출을 할 때 그 절충 교역으로 물자로 준다고 그랬을 때 CN235 수송기를 그쵸. 줬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뭘로 주겠다고 할 거냐. 그게 참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뭐 일간의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좀 격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줄 돈은 없으면서 라파를 도입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프랑스에 있죠. 줄 돈은 있고, 미리 프랑스는 당연히 지불을 해야 기체를 주는데 그렇죠.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기체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줄 돈은 없고 프랑스에 줄 돈은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격분을 하고, 그거 우리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가 결국은 이 사업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자주적으로 생각하면 인도네시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아랍에미리트가 있다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분담금 가지고 분명 이야기 드릴 때 인도네시아는 결코 KF21을 포기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도네시아가 처한 상황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향후에 그 기체를 갖다가 보유를, KF21도 보유해야 되겠지만 KF21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항공 인프라, 그렇죠. 또 항공기를 직접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왜 라팔이나 다른 기체에 입지를 하고 그래왔느냐? SU-27, SU-30 그쵸. 계열의 기체들이 지금 당장 시급합니다. 왜냐? 너무 오래됐죠. 오래된 건 아니죠.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준은 안 됩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된 건 아닌데, 거기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품, 또 유지 보수들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은, 댓글 리뷰에 나왔죠. 후속 군수 지원이라는 거. 그것을 아주 충실히 해 주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국가들 중, 신용 있는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그렇죠. 방산 산업이죠. 방산 업체들이고 그렇죠. 또 하나 뭐 유럽에서도 많은 그 주요국들이 그 정도 수준은 당연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수준 이하로 되는 게 바로 러시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금 악명 높죠. 악명 높은 러시아. 사후 관리가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앞날을 예측하고 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본의 아니게 지금 시국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렇기도 하죠. 지금 예, 예.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러시아제 전투기를 계속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예. 유지 보수가 맞습니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죠 이제. 네. 잘 되는 보장이 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일 난 거죠. 홍 편집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그 이전의 결정을 프랑스의 라팔로 결정을 했지만 그런 시급함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그 결정이 잘 된 거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급히 들여야 될. 지금 당장 만약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입장이 된다고 봐봐요. 그러면 당장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당장 들여와서 운영해야 될 기체가 있겠습니까? 없죠. KF-21 일단 우리도 지금 양산이 되려면 2026년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SU-27 계열의 기체를 교체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50대를 들여오기 때문에 이거 2배 이상의 종국에 가서는 F-16의 AB형들 그리고 블록 25들을 교체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공군력을 봤을 때 공군 계획을 봤을 때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라파라에 대해서는. 그런 걸 인지했을 때 이것을 KF-21하고 연관을 져서 얘네들이 포기를 했겠. 저는 포기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격분한 이유가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일에는. 그러니까 우리랑 진짜 계약해서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얘기도 없는데 다른 맞습니다.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심지어 거기는 돈을 먼저 줬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이게 나쁘죠. 상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줄 돈을 째고 그렇죠. 예, 미국한테 줄 돈을 째고 프랑스 전투기를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아니면 난리 거죠. 났죠. 예, 그거죠. 난리 났죠. 예.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번 국제 관계도 뭐 다 이익이 우선되고 이렇긴 하지만 사실 최소한의 지키는 선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이 서로 그 강제성이 있는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을 지켜야 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사실 인도네시아 좀 악명 높은 게 그런 식으로 무기 산다고 했다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재계약한 막 수틀리면 버티다가 재계약하고 지금 사실 그 KF-21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잠수함도 걸려 있어요. 그렇죠. 잠수함도 지금 대금을 미납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한번 저 밀떡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그렇죠. 미납한 네. 상황이고 인도네시아의 그런 어떤 어기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인도네시아 신뢰는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 당연히 사실이고 또 말씀 주셨던 어떻게 보면 괘씸함 우선순위 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프랑스보다는 우리를 더 졸로 본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뭐 그런 그렇다고 면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기도 기분 하고 나쁘네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연관지어서 인도네시아의 KF-21을 포기했다. 인도네시아는 차기 사업으로 KF-21은 들여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포기는 안 한다. 그리고 이 저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증기가 이제 택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시간 지나서 실제 비행을 하고 실물이 점점 갖춰지게 되면 인도네시아 말고 자국의 항공 산업을 육성하는 데 관심이 많은 국가들은 분명히 언지를 하거나 관심을 드러낼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체크메이트가 날아가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사실 관심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추고 싶어하는 나라는 많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사이가 많이 벌어졌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다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기분 나쁘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를 뭘로 보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액션에 나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루틴대로 하다가 보면 다시 인도네시아가 맞습니다. 아쉬워서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장담하지만 내년 내후년 이렇게 돼서 실증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은 네. 또 반응이 지금이랑은 싸늘하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네. 근데 왜 처음 시작할 때 인도네시아랑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랑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수출입니다. 모든 지금 지구상에 있었던 그러니까 앞으로 전에도 개발되어 왔고 이랬던 기체들의 기본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양산을 해야 경제적인 효율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예.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대충 보면 어느 기체든지 현대전의 기체는 3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KF-21을 300대 정도 이상을 양산해야 된다는 얘기고 대한민국의
물론 지금 이제 120대 이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까지 120대가 양산이 결정된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나머지 절반 이상은 수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에 수출할 거냐? 우리가 장밋빛으로 봐서 뭐 유럽에 수출할 수가 있을까요? 유럽에는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4.5세대 기종들이 널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꿈도 못 꾸죠. 네. 꿈은 꿀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은 당연히 자체 개발하겠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 그때 당시 중동은 좀 괜찮지 않나요? 중동은 굉장히 돈이 많은 국가라 이왕이면 EU의 비싼 무기 체계를 들여오려 할 겁니다. 완제품을 왜? 미국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됩니다. 특히 국제 정세도 냉정히 봐야 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굉장히 신뢰 있는 국가예요. 우리는 유지 보수를 아주 잘해.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다른 나라가 볼 때 그런 신뢰를 가져다 준 적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 네. 우리의 항공 플랫폼의 수출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중동 국가가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을 미국을. 신뢰하겠습니까? 또 러시아보다도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의 거래도 많이 해왔었으니까. 그거를 자기 돈 주고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봤을 때 어디냐? 바로 동남아시아의 그렇죠. 군소 국가들입니다. 뭐 대수는 적더라도 이런 국가들의 한 20대, 50대씩 팔다 보면 결국은 300대 이상 사실 4,500대까지도 꿈을 꾸고 있었던 게 카이 입장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어떤 공동 개발을 간 거고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항공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 했던.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원인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국제 정세 많이 얘기하잖아요. 국제 정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글이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냉혹합니다. 냉철하고. 그래서 결국은 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다시 그렇죠. 갔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사실 솔직히 조금 아쉬울 게 없는 게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달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정황이 보이는 것이 바로 중동의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입지를 분명 하고 있고요. 네. 참 UAE가 관계 잘 가졌어. 그래서 진짜. 와가지고 직접 예. 카이의 그 공장 사업장을 봤잖아요. 예. 그러고서 좀 장밋빛 그런 언론은 많이 하지만 그걸 다 걷더라도 후보군에는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왕자가 왔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사우디 같은 국가들도 차기 기체로 염두에 두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F-35 들여오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계속 다운그레이드하고 안 그렇습니다. 판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인도네시아가 발등에 불인 게 인도네시아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적대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라이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KF-22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축구 보면 아주 전쟁이던데 그쪽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유리한 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우리는 우리 것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케줄대로 잘 안 되거나 뭐 그랬으면은 사실 인도네시아 눈치를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 스케줄대로 잘 개발이 돼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막차를 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다음 국가는 뭐 터키에 뭐 한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 한다고 하지만 페이퍼 플랜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제 다른 나라는 기술 이전을 전혀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막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손잡은 나라가 진짜 막차가 될 확률이 높죠. 항공 산업에서 키가 되고 있는 거는 또 하나의 큰 키는 에어비닉스 그러니까 에비오닉스 그러니까 항공 전자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의 넘사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거에 막차를 탄 게 그렇죠. 대한민국 코리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그렇죠. 일간 군사 전문지 그리고 미국의 유력한 군사 전문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막차를 탔다. 전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다. 실패할 줄 알았는데 KF-20 아직까지 뭐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케줄대로 나오고 있죠. 상당 부분 성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전자의 핵인 그런 장비들을 다 우리 손으로 개발하게 되고 일정 부분 우리의 그 성능이 더 앞선다고 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방위산업청에서 KF-22를 이야기할 때
5세대를 절대 이야기하지 그렇죠. 말아달라고 네네. 했지만 이제는 5세대도 보이는 상황이 된 게 5세대 스텔스의 여러 분야의 기술들을 축적해 가고 있어요. 5세대를 만들 가능성이 없으면 외형이 그렇게 나올 필요는 없는 전혀 거잖아요, 없는 사실. 거죠.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뭐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해서는 그런 팩트가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외에 인도네시아 관련된 이야기들 또 우리 패널 분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러한 것들이 KF21의 지금 현재의 그쵸. 현황이라는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궁금하시고 새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우리 패널 분들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